여기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문들의 밤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졸업한 동문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즐거운 대화가 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무슨 대단한 나라냐고 언성을 높이는 중국인과 태국인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미녀 영국 기자가 부드럽게 한마디를 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박수갈채를 받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외교 전문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영국 출신 빅토리아 왓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제 외교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데요. 프리랜서 기자라는 직업을 잘 유지하려면 화제성 있는 주제를 잡아 필력 좋은 기사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믿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네트워크, 간단히 말해 인맥 관리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동문들과 대화를 나누며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교류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동문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친목 모임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동문들의 활약상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같은 학교 출신의 동문이 쓴 양질의 기사나 보도를 볼 때면 마치 제 일처럼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인 유대감에 그치지 않고 제 자신에게도 좋은 자극제가 됩니다. 나도 저렇게 훌륭한 기사를 써야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 외교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다 보니 다른 나라의 동문들과의 소통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 옥스퍼드에서 이루어지는 동문의 밤 행사에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고 하죠. 저는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 검증된 동문들을 보면 자랑스럽고 같이 우정을 나눌 수 있어서 영광스러울 뿐이죠. 드디어 동문회가 열리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날의 가을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왠지 모를 들뜬 마음으로 동문회 연회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죠. 아마 그날의 기운을 미리 감지했던 것 같아요. 약간 늦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설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프리랜서 기자로 살다 보니 이런 특별한 만남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죠. 연회장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활기찬 대화 소리가 귓가에 밀려왔어요. 샹들리에 아래에서 와인잔이 반짝이는 걸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동문들의 경험과 지식의 향연을 생각하니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때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돌아보니 준수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내 오랜 친구죠. 그를 보자 반가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구거든요. 그는 한국의 방송계에서 알아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준수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항상 신선하고 혁신적이라서 시청률도 아주 높습니다.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능력과 세계적 수준의 제작 기술이 어우러진 결과물이죠. 준수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준수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기 멀리 중국인 친구 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경계의 대상이죠. 펀드 매니저로서 태국에 엄청난 큰 쇼핑몰 투자를 유치해 성공시켰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잘 나가는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왕희는 중국 이야기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이에서는 잘 나가는 사업가가 아닌 그냥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죠. 그 옆에는 항상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유명인사랍시고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왕위의 돈과 명성을 보고 말을 거는 사람들이지 절대 인간적으로 좋아하진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눈빛과 행동에서 진정성 없는 아부와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엿보이거든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위가 준수를 보고 너무 반갑다는 듯이 주변의 무리들을 이끌고 저희 쪽으로 걸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평소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을 쳐다보지도 않던 그 유명인이 갑자기 인사를 하다니 참 우스운 일이죠. 아마도 그날따라 자신의 서민 친화력을 과시하고 싶었나 봅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척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그가 준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눈빛, 친근한 제스처 속에 감춰진 우월감 모두 제 눈을 피해갈 순 없어요.
아니나 다를까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너가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뭐야? 내가 투자 좀 하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겠지? 어서 말해봐. 내가 한 개 사줄게. 투자금이 넉넉해야지 너도 좋은 프로그램 만들잖아, 안 그래? 하며 웃는데 그의 말투와 태도가 너무 무례해서 준수의 주먹이 아직 그를 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의 이런 화법을 잘 알고 있죠. 저는 준수의 대응이 기대되었습니다. 준수는 언제나 젠틀하게 상대에게 공격을 하는 스타일이라 이번에도 그를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을 왜 사려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돈 버리는 짓이잖아. 중국은 판권이라는 저작권 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안 그래? 얼마 전에 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복제해서 방영하던데 기억 안 나? 중국에서 꽤 인기 있던 프로라고 들었는데 중찬팅? 혹시 알아? 한국에서는 윤식당이라고 불렸는데 알고 있지. 왕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준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괜히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려 하지 말고 먼저 자국 내에서 저작권법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현실적으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 너의 투자금을 받아서 내가 제작한다고 한들 저작권도 없는데 무슨 수로 매출을 올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의 투자금을 도의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다. 왕위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도 못한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만 준수. 중국에서 방영을 하고 싶으면 중국법을 알아보는 게 먼저지. 대체 무슨 배짱이지?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지는 알지? 14억 명이야. 경제 순위는 2위라고. 소국인 한국에서 대국인 중국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당연한 시장의 논리 아닌가?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깟 판권이 한국에서나 지키라고 해. 우리 중국 시장의 규모를 생각해봐.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중국에서 히트치면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알고는 있나? 그걸 단순히 판권 문제로 막는다고? 왕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변하고 있어. 저작권법도 개정했고 불법 복제 단속도 강화하고 있지. 하지만 이건 시간이 필요한 문제야. 수십 년간 이어온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우리가 눈 감아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해. 우리와 협력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른 나라의 콘텐츠로 대체할 수 있어. 판권? 그래,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을 봐.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그 시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준수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입으로 틀어막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중국이 하루빨리 발전되기를 바란다. 저작권 보호는 문화산업 발전의 기본이야. 한국 걱정은 안 해줘도 돼. 제발 너희 나라나 걱정해. 그의 목소리에는 냉소와 함께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굳이 중국까지 인정 안 해줘도 된다는 거야. 우리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내고 있거든. 23년도에 콘텐츠 수출액만 해도 124억 달러야. 그리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 브랜드 파워는 이젠 중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건 알고 있겠지? 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은 듯 했죠. 내 말 이해했으면 여기까지 하자. 우리 모두 좋은 시간 보내러 왔지. 내 어리광 들으러 온 건 아니니까. 그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났고 동시에 이 대화를 완벽하게 끝내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문화는 존중받아야 해. 그리고 그 존중은 법적, 제도적 보호에서 시작돼. 중국도 언젠가는 이 점을 깨달을 거라 믿어.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테니 걱정하지 마. 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 흥미진진해서 속으로 많이 웃었습니다. 어쩌면 저의 표정에서 감정이 다 묻어났을 거예요. 너무 웃겨서 표정 관리를 못했거든요. 왕위가 왜 이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거는 건지 의아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이 말도 안 되게 바닥을 치는 걸 보니 제가 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한 건 그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자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무시한 채 타국의 프로그램 판권을 구매하겠다는 태도부터가 모순적이었죠.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찾는 모습은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왕위가 점점 더 궁지에 몰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제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을 이어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이 옆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태국인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뭔가를 벼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수 씨는 한국이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르네요. 한국은 태국 사람들의 입국을 방해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거든요. 태국인의 한국 입국 거부 문제라니 이 자리에서 이런 민감한 주제를 꺼내다니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당혹감이 뒤섞였어요. 이곳은 침묵을 다지는 자리였고 정책을 논하는 공식적인 회의장도 아닌데 말이죠. 이런 복잡한 국제 문제를 감정적으로 토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식의 대화 방식은 우리의 교육 수준에 걸맞지 않아 보였어요. 예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옥스퍼드를 나왔다는 졸업생들이 이렇게 무식하기 그지없다니 졸업장을 반납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또한 이런 민감한 주제를 이 자리에서 꺼내는 태국인의 판단력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다른 의도를 품고 있길래 준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지. 물론 그의 감정과 경험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태국 남성은 본인을 태국의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가문의 자제라며 이름은 닐랏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고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관광을 위해 방문한 태국 사람들을 공항에서 바로 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단지 숙소를 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게 말이 되나요?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우리는 한국의 오랜 우방국인데 말이죠. 그의 말에 잠시 숨을 고르더니 역사적인 맥락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발 빠르게 참전한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잊어버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6.25 전쟁 때 저의 할아버지는 참전까지 했단 말이에요. 파병한 군인 6,326명 중에 한 명이셨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태국인 모두 한국의 승리를 위해 애썼다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평화와 경제적 발전은 꿈도 못 꿨을 거야 라고 하셨죠. 이건 팩트고 사실인 거는 준수 씨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우리 군은 그 전쟁에서 129명이 전사하고 1139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어요. 이런 우방국에게 입국 거부라니요. 이건 국제적으로 한국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예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전쟁이 일어나면 도와줄 나라가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우방국을 대하면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 와서 관광객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만은 아닙니다. 현재도 태국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예요. 매년 수많은 태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고 이는 한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면 누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의 말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광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재도 한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국이 이렇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수 씨, 당신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우리의 역사적 유대관계와 현재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이런 입국 거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진정한 국제사회의 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닐랏의 발언에 이제 모두의 눈과 귀가 준수를 향해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지금의 분위기를 바꾸지 못하면 준수의 신뢰는 물론 한국의 국제적 관계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길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준수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준수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나섰습니다.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가능한 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닐라 씨. 저는 정치 경제 전문 프리랜서 기자 빅토리아라고 합니다. 동문이라지만 저는 처음 봬요. 혹시 제가 준수를 대신해서 제가 기자로서 취재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죠? 닐랏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에서는 태국의 상류층다운 기품 있는 자세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만한 태도만 가득했죠. 이런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졌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전문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네, 말씀해보세요, 빅토리아 씨. 닐랏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어떻게 변호하실 건지 정말 궁금하네요.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읽혔습니다. 이 순간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목을 가다듬고 말을 이어갔어요. 최근 태국의 벤코리아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닐랏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언급한 벤코리아라는 단어가 그를 당황시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부터 태국에서는 한국 여행 보이콧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벤코리아 움직임이죠. 이는 일부 태국인들의 한국 입국 거부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의 일방적인 조치로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머물고 있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작년 기준 15만 7천 명입니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한국 사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예요. 주변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계속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일부 태국인들이 단체 관광을 가장에 입국한 후 관광 일정을 마치고 한국 본토로 이동하여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한국은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겠죠. 불행히도 이 중 일부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한 경범죄 수준을 넘어서 마약 유통, 인신매매,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도 포함됩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어요. 닐랏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어요. 한국처럼 치안이 안전한 곳에서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한국 내부에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정부 부처 간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축하드려요. 한국엔 아직 태국을 지지하는 부서가 있으니 말이에요. 외교부에서는 국제관계와 관광산업을 고려해 입국 규제를 완화하고 싶어 하지만 법무부에서는 국내 치안과 법질서 유지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닐랏이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스처로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대립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양국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봐야 합니다. 불법 체류와 범죄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되 선의의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단순히 입국 거부나 보이콧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 복잡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닐랏이 한국 정부만 탓하지 마세요.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닐랏 씨께서 언급하신 한국전쟁 당시 태국의 도움은 정말 감사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문제는 그때와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우호적인 제스처로 경제적 지원과 외교적 협력을 하고 있었죠. 태국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적, 문화적 파트너입니다. 양국 간의 관광객 교류도 매우 활발하죠.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현재의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양국의 싸움으로 어느 나라가 이득인지 직시해보세요. 아마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듯하네요. 닐랏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거만한 태도는 조금 누그러졌고 제 말에 귀 기울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과거의 우정을 기억하면서도 현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양국 간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요? 이야기를 마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닐랏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고 다른 사람들의 표정에서도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제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때 준수가 다시 한번 웃음을 참으며 닐랏에게 질문을 했어요. 닐랏, 태국의 언론계에 있다면 태국이 한국전에 참전한 역사적 배경도 알고 있겠군요. 그렇죠? 닐랏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태국이 잘못한 건 일부 불법 체류자의 범죄일 뿐 태국 전 국민의 의도는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닐랏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에 참전한 건 사실입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준수는 그의 말을 끊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묻어났습니다. 아까 저에게 역사적 유대관계와 현재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고려할 때 이런 입국 거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죠. 저는 이렇게 답할게요. 태국은 한국에게 어울리는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 더 많은 방문을 해주세요. 그게 한국을 돕는 길인 것 같네요. 중국과 태국이 하는 행동을 보니 딱 2차 세계대전 직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그때 태국이 일본 편이었던 점만 다르지만 준수의 말에 왕위와 닐랏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태국은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외교 노선을 바꾸었죠. 한국전 참전한 것도 태국이 자진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 편에 붙지 않으면 전범국가가 되었기 때문이고요. 준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과 공식적으로 군사동맹을 맺은 동남아시아 국가는 태국이 유일합니다. 태국은 1941년 일본의 압력으로 인해 일본과 동맹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군이 태국을 통해 영국령 말라야와 버마로 진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 맞죠? 닐랏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국의 상류층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텐데 걱정이군. 준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중국이 강대국 같고 태국에게 뭐든 해결해 줄 것 같이 보이지? 어울려 잘 지내봐. 준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난 이만 퇴장해 볼게. 저희들 때문에 불편해하셨을 분들에게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준수는 유유히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중국인 왕위와 태국인 닐랏의 표정은 정말 볼만했고요. 당혹감,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준수와 저를 향해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역사의 진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랄까? 뿌듯하더군요. 문 앞에서 한 노신사분이 준수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가 묻어 있었어요. 상종 안 하는 것도 정치적인 술수 중에 하나이니 다음엔 일일이 짐 빼지 말게나. 체력 낭비일 뿐이야. 노신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두 나라 군사훈련도 하고 있다는데 이번엔 태국이 중국한테 잡아먹힐 모양이야. 중국이 태국한테 잠수함도 팔아먹을 예정이라는데 그저 웃음만 나는군. 저는 노신사의 말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새삼 와닿았습니다. 태국이 과거에 일본과 맺었던 동맹, 그리고 지금 중국과 가까워지는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관계의 복잡성과 역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국가의 현재 모습은 과거의 선택과 행동의 결과물이며 미래 또한 지금의 선택에 의해 좌우될 것이죠. 국가 지도자의 판단이 나라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하죠. 더욱 무거운 마음입니다. 오래된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자 익숙한 맥주향과 함께 학창시절의 추억이 밀려왔습니다. 준수와 저는 항상 앉던 구석 자리로 향했죠. 15세기부터 이어온 튜럴테번 펍의 낡은 목재 의자에 앉으니 마치 시간여행을 한 것 같았어요. 첫 모금을 마시며 준수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명인사 왕위 얘기가 나왔죠. 준수가 픽 웃으며 말했어요.
왕이 그 자식 하나도 안 변했더라. 여전히 한국 얘기만 나오면 깔보는 태도. 그 멍청한 습관은 영원히 고치지 못할 것 같아.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과거 학창시절과 현재가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나 봐.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정말 몰랐어. 태국에서 그런 벤코리아 운동이 있었다니.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혹감이 묻어 있었죠.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그런 걸 어떻게 알겠어. 빅토리아, 너가 오늘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준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 너무 부끄러웠어. 어떻게 그런 멍청한 사람들과 동문이라니. 진짜 그 사람들 옥스퍼드 졸업생 맞아?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태국에서 한국 보이콧 완전 난리였는데 너는 몰랐구나. 완전 일만 하며 사나 봐. 역시 K드라마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좀 쉬어가며 일해. 맥주 거품이 사그라들 때까지 우리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갔어요. 집에 돌아와 오늘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준수의 날카로운 지적, 릴락과 왕위의 당혹감, 그리고 노신사의 통찰력 있는 조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지구촌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았죠. 역사를 잊지 않고 배우며 동시에 현재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을 되새겨보니 적은 사방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위와 닐랏의 행동은 단순한 국가 간 갈등을 넘어 자국 내 상류층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수작 같아 보이기도 했어요. 빈부격차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나라들이니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의 이면에는 복잡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있습니다. 상류층이 주도하는 이 운동으로 실제 피해를 보는 건 관광업에 종사하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이는 국가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보여요. 겉으로는 애국심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한 논리 아닌가요? 중국과 태국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태국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두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는데 린남만 모르는 건지 웃음이 나요.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강대국의 전략이며 태국이 이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지켜보려고요.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어쩌면 이런 견제와 비난이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런 국제관계의 역학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저의 실력을 쌓아 나가려고요. 문 앞에서 저희를 응원해주신 노신사분의 통찰력을 언제쯤 알게 될까요? 표면적인 갈등 너머에 있는 진짜 이유들, 각국의 내부 사정,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모습까지. 이런 복잡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견제를 한 번에 받고 있는 한국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이런 견제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 될 것 같습니다. 준수 같은 사람들이 있는 나라, 모두가 경계하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라. 어떻게 한국 문화가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울 수 있었을까요? 한국이 강대국이 된 다양한 이유를 전 세계가 배우고 발전해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 이면에는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강인한 정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준수가 보여준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국제관계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강대국의 기대는 외교는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 동시에 한국이 이런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성장과 그리고 문화적 영향력에 대해 더 많은 기사를 쓰고 싶어요.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이유, 한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비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한국인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고 싶습니다.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펼쳐나갈 새로운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경험들이 제가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한국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였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룩한 경제 발전, 민주화의 성취, 그리고 세계를 매료시키는 문화적 영향력까지. 이런 나라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축복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멋진 모습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쓰겠습니다. 오늘 빅토리아 왓슨 씨의 사연을 통해 역사를 반복된다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중국과 태국의 견제를 슬기롭게 잘 넘어간 사연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감동 충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